오늘이 정확히 2026년 5월 9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뉴스에서는 연일 집값이 고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정부도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의 매물 자체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자금들이 서울의 노른자 땅이 아니라 끝없는 경기도 외곽과 인천의 끝자락으로 미친 듯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30대 청년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달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심부의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5%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외곽의 특정 지역들은 거래량이 43% 이상 폭증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자금은 어디서 튀어나와서 왜 그 먼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시대의 30대 가장들은 쾌적한 서울을 포기하고 왕복 3시간이 넘는 출퇴근길을 감수하며 외곽으로 달려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그리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돈의 대이동,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구조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1분기 주택동향 보고서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수 비중이 무려 39.2%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더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 경기도 외곽 아파트를 사들인 매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41%가 바로 30대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5월 9일 이 시점에 이런 폭발적인 이동이 일어나는 걸까요?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일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4월과 5월에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올해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양도세 중과세라는 거대한 장벽이 괴물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집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 평소의 기본 세율보다 훨씬 더 무거운 페널티 성격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합치면 최고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합니다.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집값이 올라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8억 2,500만 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억 원 남짓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을 보유한 이 집을 지금 파시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 안 팔 겁니다.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그냥 쥐고 버티는 게 무조건 이득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인 동결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결효과란 세금 부담이 너무 가혹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팔지 않고 시장에 꽁꽁 묶어두는 현상을 뜻합니다. 자산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해서 동결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매물이 꾸준히 나와야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아무도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시장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 어쩌다 하나 나오는 남은 매물의 호가는 미친 듯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쳐버린 상황을 턱 밑에서 지켜보는 30대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의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철옹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떠나서 아예 매물조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결국 이들은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만나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36살의 한 평범한 직장인 가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막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서 새 식구가 살 조금 더 넓고 안정적인 집이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아내분과 식탁에 마주 앉아 엑셀을 켜놓고 머리를 맞대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부부의 직장과 가까운 서울 도심의 소형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예산과 대출을 아무리 끌어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눈물을 머금고 도봉구나 동대문구 쪽의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곳마저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영혼까지 한도 끝까지 끌어모아야 겨우 진입이 가능한 아슬아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36살의 가장이 제게 씁쓸하고 붉어진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출퇴근 너무 막막하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집마저 안 사두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평생 전월세만 전전하며 이사 다녀야 할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턱 막히는 막막함과 쫓기는 듯한 불안함을 뼛속 깊이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의 조급함이나 탐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왜곡된 조세 정책과 시장 데이터가 폭력적으로 만들어낸 우리 시대 청년들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자, 이제 단서를 조금 더 깊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냉정하게 해부해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공동 자료를 살펴보면 소름 돋는 지표가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무려 3.5배를 가볍게 웃돌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니 새집 가격은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런데 헌 집마저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가 양도세를 80% 넘게 징벌적으로 올리면서 기대했던 진짜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주택자들이 겁을 먹고 집을 싼 값에 시장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벽하게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집주인들은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당장 실거주할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30대 무주택자들에게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기막힌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그레셈의 법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레셈의 법칙이란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시장에서 쫓아낸다는 뜻으로 보통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보면 과도하고 나쁜 징벌적 세금 규제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자체를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 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나쁜 규제가 선량한 거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30대들이 외곽으로 몰려가서 사는 이 아파트들, 과연 투기일까요?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운 팩트가 드러납니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 등 외곽지역 아파트 매수건의 무려 72% 이상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는 완벽한 실거주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외곽 매수 열풍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투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끝없이 오르는 전세금과 월세의 공포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이자 탈출구인 셈입니다. 상식의 관점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심지의 교통, 학군, 상권 인프라가 경기도 외곽보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중심지가 오르고 한참 뒤에 외곽이 천천히 따라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곽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중심지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가파르고 빠릅니다. 시장이 주택의 진짜 내재 가치를 전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철저하게 숨겨진 구조적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자산시장과의 끔찍한 불공정성, 세금 구조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가 이익을 보고 팔 때 국가가 그 이익의 80%를 세금으로 뜯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언컨대 그 누구도 한국 주식시장에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양도 차익은 전액 세금이 면제됩니다. 중고차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가족이 늘어나서 타던 소형차를 팔고 패밀리용 카니발을 새로 산다고 해서 예전 차를 팔 때 남긴 돈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직 부동산에만 거래의 문턱을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높여놓은 것일까요? 물론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필수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참혹한 결과는 어떨까요? 집값을 잡겠다는 그 규제의 문턱이 오히려 서민들과 30대 청년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유일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산산조각내며 걷어차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발표하는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의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른바 PIR 지수는 무려 18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PIR 지수란 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았을 때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밥도 안 먹고 숨만 쉬며 18년을 모아야 서울의 낡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다는 끔찍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물 안개구리에서 벗어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현실은 더욱 참담해집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부동산 세금 제도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는 1031, 교환 1031, 익스체인지라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부동산을 팔고 그 돈으로 일정 기간 안에 더 비싸고 더 좋은 조건의 부동산을 사면 집을 팔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집을 팔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계속해서 이사하고 거래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고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은 또 어떻습니까? 독일은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 거래에는 세금을 물리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보유하고 실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단 1원도 받지 않고 전액 아예 면제해줍니다. 장기 보유라는 실거주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이사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세금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을 뒤져봐도 대한민국처럼 국민의 자산 이동을 범죄자 취급하며 80%라는 징벌적 세금으로 거래 자체를 틀어막아버리는 비정상적인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독하게 비합리적이고 갈라파고스적인 세금 시스템이 결국 우리 30대 청년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왕복 3시간의 지옥 같은 출퇴근길, 그 머나먼 외곽으로 잔인하게 내몰고 있는 핵심 원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은 누가, 왜 만들었으며 왜 바꾸지 않는 걸까요? 그 불편한 진실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정부의 거대한 세수 구조, 즉 국가가 돈을 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십시오. 부동산이 폭등하고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시장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놀랍게도 정부가 걷어들인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취득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엄청난 파이를 차지하며 든든하게 정부 곳간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집을 못 사서 고통받고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데 오직 정부의 금고만 매년 사상 최대치로 불어나고 있는 기막힌 모순입니다. 결국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의 거룩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부족한 국가 예산을 메꾸기 위한 손쉬운 세금, 뜯어내기라는 부차적인 목적에 부동산 정책이 철저하게 휘둘리고 볼모로 잡혀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징벌적 세금 제도가 정말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꾼을 잡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공급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무주택 청년들의 절망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과거의 원망은 접어두고 냉혹한 미래를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기이하고 슬픈 돈의 대이동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시장 전문가들과 국책 연구기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암울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누르기만 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는 반쪽짜리 규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필연적인 대실패로 끝났다고 말입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2026년 가을부터 수도권 전체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이미 확정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어지는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 때문에 기존 매물은 자물쇠로 잠겼고 새로 지어지는 신축 공급마저 절벽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무리한 대출을 끌어안고 끝없이 먼 외곽으로 떠밀려 나간
30대 가장들의 눈물겨운 선택은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훗날 또 다른 거대한 하우스 푸어의 함정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빼고 차가운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세금 구조와 공급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한 무리하게 부풀어 오른 외곽 지역의 기형적인 가격, 거품은 외부의 작은 금리 충격에도 언제든 무참히 터져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파국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할 유일한 해결책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째, 징벌적으로 묶여있는 양도세 중과세를 과감하고 영구적으로 완화해서 잠겨있는 매물들이 시장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숨통을 틔워줘야만 물량이 풀리고 그래야만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이 진짜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30대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더 내라는 식의 무책임한 한도 상향이 아닙니다. 최소 10년 이상 유지되는 초저금리 고정금리 정책 상품을 대폭 신설해서 청년들이 금리 인상에 공포 없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거 비용을 예측하고 생애 주기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람들을 자꾸 인프라도 없는 먼 외곽으로 쫓아낼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고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해서 청년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 곁에 집을 지어줘야 합니다. 직주 근접, 즉 직장과 집이 가까워야 삶의 질이 올라가고 출산율도 오르는 법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평소보다 조금 무겁고 날카로웠죠?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만 하는 차가운 진실이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흔하게 목격하고 있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 미친 듯한 매수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나 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에 사로잡힌 잘못된 징벌적 세금 정책과 지독한 공급 부족이 낳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너무나도 슬프고 처절한 생존의 자화상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친 집값을 피해 서울을 떠나 외곽으로 향하는 30대들의 선택이 과연 현명하고 불가피한 인생의 재테크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는 어쩔 수 없는 도피일까요? 지금 당장 댓글 창으로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과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차가운 경제적 통찰력을 기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질 좋은 경제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하고 눈부신 경제적 자유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